계속 우리 몸을 괴롭게 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잇몸병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아프고, 그러다가도 괜찮아지고, 그리고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 위험도 올라간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까요? 잇몸병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12년간 대규모로 시행된 추적 연구에서 102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지어 암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만성 신장병, 치매, 황반변성의 위험률이 최소 14%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당뇨병 환자의 잇몸병 발병률은 건강한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으며,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잇몸병 환자는 동맥경화 위험률이 약 2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잇몸병을 방치하면은요, 잇몸이 내려앉기 시작하고요, 치주 인대, 치주골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나이 들면 칼슘이 부족해서 이가 빠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잇몸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치아를 붙잡아주는 잇몸에 틈이 생겨 가지고 이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치아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잇몸이 건강해야 내 신체의 모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잇몸은 치아 뿌리를 감싸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고요, 치아가 빠지지 않도록 꽉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잇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잇몸이 자주 붓게 되고 입냄새가 심하게 나게 되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잇몸병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잇몸 주변의 세균과 부산물들이 잇몸을 타고 혈관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세균이 직간접적으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잇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양치 후에 피가 나는 것은요, 치주염의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이 손상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잇몸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고요, 정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잇몸 건강에 있어서도 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입안에 침이 많이 고일수록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무색의 끈적한 액체인 침은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세 군데에서 하루에 약 1리터 이상의 침이 분비가 되고요, 침의 99.5%는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아밀레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와 용균 작용이 뛰어난 입안을 소독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 락토페린, 불소 등 세균이 많은 우리 입안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이때 침이 우리 구강에 노출된 점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며, 침이 마르는 순간부터 치주염이 급격하게 확산되게 됩니다. 잇몸 속 자리 잡고 있는 치주낭에 병균이 생기면요,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연진법을 통해 가지고 잇몸 마사지를 하게 되면요, 치주낭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을 빼낼 수가 있게 됩니다. 혀 끝으로 위아래에 있는 잇몸을 골고루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요, 혀를 가지고 바깥쪽도 안쪽도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요,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고요, 이때 그 침을 삼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양치를 하고 나시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다음으로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요, 고치법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요, 입술을 가볍게 담은 후에 윗니와 아랫니를 살살 부딪혀 주는 것인데요, 한 번에 약 36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침 분비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어금니를 부딪히는 것이고요. 이를 자극하게 되면요, 이가 더 튼튼해지기도 하고요.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잇몸 조직이 강화되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세균에 의한 저항력이 높아져가지고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요, 양치질을 한 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검지를 잇몸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혀를 가지고 마사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손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안쪽부터 잇몸 전체를 촘촘하게 문지르기를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 안쪽과 혀도 아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불편하시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칫솔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잇몸 질환, 치주염이 있을 때도요,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다가요, 칫솔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치아를 뿌리부터 잇몸까지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를 한 후에 칫솔 끝부분을 잇몸에 대고 진동을 주듯이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칫솔을 이중모로 된 것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는 침향 성분이 들어있는 이중모 칫솔도 있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입안은요, 세균이 번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 각종 구강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체액보다도 농도가 아주 짙은 소금물을 머금으면요, 삼투압 현상을 유도하여서 통증 부위 세포의 수분이 세포 표면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금물 가글을 하는 목적입니다. 소금물 아래의 염소 성분은요,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목이 아픈 감기 증상을 완화해 주기도 하고요, 가래를 제거해 주고 입냄새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특히 편도선이 부었을 때 1시간마다 1분씩 소금물 가글을 하면은요, 열도 떨어지게 되고요, 염증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글을 하면 치과에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소금물 가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약 30도 정도 젖힌 상태에서 30초 정도에서 1분 정도 소금물을 머금고 가글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는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무시기 전에 가글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글을 하시고 나서 짠맛 때문에 입안을 헹궈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소금물 가글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입안에 짠맛이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1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글용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 식염수로 가글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식염수보다는 좀 더 짜야 합니다. 우리의 체액보다는 농도가 짙어야만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 반컵에 소금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하지만요, 포화 용액이 될 정도로 아주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금이 아주 잘 녹고 목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소금물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요, 가글할 때 오바이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따뜻한 물로 해도 효과는 같습니다만 그냥 수돗물에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껌을 씹는 것도 구강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요.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녹차 같은 차를 마시는 것도 충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잇몸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드시다 보면은요, 치아의 변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요,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직도 스케일링 하면은 이를 윙 하고 이렇게 갈아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초음파의 진동을 일으켜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양치를 한 다음에 소금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금물 가글을 하고 양치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양치를 하신 후에 소금물 가글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양치를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소금물 가글만 하셔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사람이 가장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잇몸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